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2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전략, 경쟁 우위, 그리고 이제 정보 시스템의 세 번째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조직은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여러 압력을 이제 받고 있고 그 압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뭐 고객으로부터 오는 압력, 기술로부터 오는 압력,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 법적, 기타 여러 가지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의 이제 주요 강의 초점은 먼저 기업이 어떤 그 경쟁 우위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자보다 우리가 뭔가 더 잘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우위를 가질 수도 있고 가격이 우리는 품질은 동일한데 경쟁자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가격은 좀 더 비싸도 품질이 월등하게 더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 생산 과정에서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잘 디자인을 해서 경쟁자보다 뭐 그런 부분에서 더 잘된 디자인을 이제 가질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우위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조직은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거기와 관련된 전략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한 전략을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해서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해야 될 게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산업에서의 어떤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마이클 포터가 이제 경쟁 세력과 이제 가치 사슬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마이클 포터는 이제 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의 이제 교수였고 경쟁 세력 가치 사슬 모델은 우리 이 강의 말고도 경영학의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몇 가지 전략만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 내용에 따라서 주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이제 경쟁 세력과 가치 사슬 모델 세부적인 구성 요소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할 5가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전략 정보 시스템에서 포터 가치 사슬 경쟁 우위 위한 전략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그 용어 여기 나와 있는 전략 전략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뒤에 가면 여기도 있고 전략 정보 시스템 전략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일반 뭐 우리 기업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었고 군사에서 우리가 뭐 전술 전략 이런 이제 용어를 썼었죠. 그 전술 전략이라는 그 의미가 기업 경영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실제 어째 보면은 많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방, 뭐 보안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우리 일상생활 넘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략 전술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일반 경영으로 넘어왔고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 아니면 기업의 목표 그리고 그 목적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의미한다. 이거는 마이클 포터의 교수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획득하는 거, 뭐 그런 의도에서 산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경쟁 전략은 경쟁자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방해하고 싶을 때 의도하는 성과의 달성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전략 수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기업이 자신의 미래의 변화를 계획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조직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산업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 정보 시스템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에서 조직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용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에서는 뭐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기업마다 다 틀립니다. 기업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산업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에서 리포트를 적는데 문서 작업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뭐 시스템이라고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문서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근데 문서 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뭐 MS 워드나 아니면 뭐 아래 한글 이런 시스템을 더 잘 이해를 하면 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조금 더 문서 작업에 있어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발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경쟁 우위를 뭐 그 이제 그걸 PPT를 안 쓰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은 PPT를 쓰면 파워포인트를 쓰면은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경쟁 우위를 확보를 위한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또 다른 예 중에 예를 들어서 CRM 고객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어떤 조직은 고객과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CRM이라는 시스템을 쓰는데 이 시스템은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고객하고 뭐 유기적인 관계에서 뭐 새로운 정보, 새로운 그 제품이 나왔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다 이런 것들 막 소개를 받죠. 문자로도 받고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누가 이렇게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내지거든요. 예. 이런 시스템은 전략 정보, 즉 고객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조직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ERP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전략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략 정보 시스템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춰져서 획득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조직의 목적이 뭐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조직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는 ERP가 전략 정보 시스템이지만 어떤 조직에는 ERP가 전략 정보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CRM이 전략 정보 시스템이지만 어떤 다른 조직에는 CRM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이크 포터가 경쟁 세력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경쟁 세력 모델은 우리 조직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나와 관련된 연관된 어떤 세력 그러니까 다른 그 세력이라 하면 좀 무슨 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 나와 연관이 있는 어떤 다른 조직들 아니면 뭐 기업들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먼저 1번 신규 경쟁업자 진입 위협. 신규 경쟁업자는 이제 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죠. 공급자 내한테 내가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즉 이것도 다른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고객과 구매업자, 즉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게 무언가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효.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산업 내에서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 내가 여기 있으면 신규 업자, 산업 내 업 경쟁, 대체 제품, 고객 다 신경을 써야 돼요. 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자가 새로 생겨나니까 또 뭘 하는 업체인지 신경 써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경쟁 업체는 또 뭐 어떤 것을 새롭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를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기술이 변하고 산업이 바뀌면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을 대체해주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판매하는 공급자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를 사가는 고객들과도 또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참 기업 운영하는 게 머리가 아프죠.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클수록 더 이제 신경 쓸 거리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 포터의 경쟁 세력 모델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조직이 여기 있고 조직 내에서 바로 경쟁하는 조직.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가 있으면 바로 옆에 뭐 요즘은 뭐 타이어 회사가 좀 타이어 회사가 많아졌는데 한국 타이어가 있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호 타이어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넥센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했었고 옛날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있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넥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쟁자가 이제 등장을 했고 뭐 한 10년, 10몇 년 전부터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수입 타이어 그 국산 완성차가 수입 타이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 타이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경쟁자가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뭐 한국 타이어나 뭐 다른 국산 타이어를 쓰다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넥센 타이어를 또 많이 썼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차량 모델 보면 현대자동차는 뭐 미쉐린도 쓰고 뭐 이렇게 수입 그 타이어를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타이어 회사면 그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필요한 그 원자재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들과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이 상당히 공급자가 그러니까 파워가 여기가 더 크면 내가 참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런 산업들이 있죠. 왜? 공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들, 뭐 석유나 아니면 뭐 철강이나 이런 석유를 공급해주는 그 기업들, 나라는 지금 뭐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조직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급자 협상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그 타이어 제품 구매자죠. 구매자가 뭐 자동차 타이어는 일반적으로는 기업들이죠.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들, 현대차, 기아차, 뭐 국내에 있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예? 구매자와의 협상력에서 구매자가 이제 새 경쟁자나 대체 제품 아니면 다른 조직 경쟁자가 있다면 구매자 협상력이 그쪽이 또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면 솔직히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한국 타이어 안 쓰고 그냥 금호 타이어 쓸런다? 아니면 뭐 넥센 타이어 쓸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세력이 그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다 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마이크 포터의 경쟁 세력 모델입니다. 새 경쟁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 있고 뭐 낮은 산업이 있습니다. 높은 산업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뭐 삼성, 애플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LG는 이제 스마트폰 그 사업을 이제 접는다 했고 동시에 LG가 LG 베스트 샵이라고 있죠. 삼성 디지털 플라자처럼 LG 베스트 샵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와서 삼성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 즉 그 경쟁 구도에 진입을 하는 장벽이 낮으면 상당히 들어가기가 쉽죠. 높으면 이제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큰 회사들이 워낙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주유소를 개업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유소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펌프 뭐 계산 서비스 그 기기 있죠 기기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되죠. 펌프를 하고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유소 산업에서 IT 기반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데 주유소가 막 상당히 우리나라 주유소가 많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펌프하고 이제 계산하는 그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유소 산업의 IT 기반 진입 장벽이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유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기름값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저런 말이 많아가지고 기름값은 실제 세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쌉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진입 장벽을 상당히 낮춰줍니다. 뭐 새롭게 뭐 매장을 만들거나 뭐 홍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진입 장벽 뭐 인터넷 상에서 뭐 우리 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기에 정말로 쉽게 해주는 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포트의 가치 사슬 모델은 조직 내의 활동. 조직에서는 뭐 전에 이야기했죠. 투입 프로세스, 산출되는 과정이 있다 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그럼 우리가 뭘 사들고 와서 중간에 무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 우리 조직 내를 딱 봤을 때 조직에는 여러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딱 구분을 하니까 주 아니면 본원적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눠지더라. 자, 현대자동차의 주 활동, 본원적 활동은 뭡니까? 자동차 그 문제 없는 하자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주요 활동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조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니까 주 활동이 있고 이걸 보조해주는 활동들이 나눠지더라. 주 활동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활동, 즉 재화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들이고 보조 활동은 경쟁 우위에 기여하는 주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활동들이다 해서 자, 이 5가지 본원적 활동을 인바운드 물류 오퍼레이션 제조와 검사, 아웃바운드 물류 나가는 겁니다.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과 판매, 그 다음에 사후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세일 서비스 해서 5개로 나눠지던데 이걸 요 그림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4가지 지원 활동은 뭐 회계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제품 R&D, 조달 이런 뭐 활동들이 있더라 하는데 주 활동과 보조 지원 활동을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딱 나눌게요. 여기 좀 나눌게요. 여기 나누면 본원적 활동 아니면 뭐 주 활동이죠. 지원 활동 아니면 보조 활동 뭐 여러분들 용어상으로는 supporting activity, primary activity 뭐 그 영어인데 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주 활동, 본원적 활동, 지원 활동, 보조 활동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부분의 기업의 주요 활동이 뭔지를 봤더니 내부 물류 업무, 외부 물류, 마케팅 앤 세일즈, 이제 고객 서비스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5가지. 이 왜 그런지 내부 물류는 뭡니까?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는 건 인풋입니다. 인풋.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들고 와야 되죠. 우리 조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부 물류. 그래서 내부 물류 들어올 때 여기 보면 어떤 활동이냐? 품질 통제, 뭐 수신 받는 거, 원자재 통제, 공급 스케줄 이런 것들이 내부 물류 관련된 본원적 활동이고 이런 활동들을 도와주는 정보 기술이 자동화 창고 시스템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걸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부품을 사들고 와서 우리 공장에서 제조, 포장, 생산하면서 이제 생산 통제 얼만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품질도 이제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 정비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프로세스 업무에 있는 활동들인데 이 활동들을 도와주는 컴퓨터 기반 기술이 컴퓨터 통제 기계 시스템, 컴퓨터 지원을 받는 유연 제조 기술이라거든요. 이런 컴퓨터 기반 시스템들이 있더라. 이제 그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자,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뭡니까? 완성된 거 포장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뭐 도매점, 소매점으로 보내야 되죠. 외부 물류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 밖으로 내보낸 거. 제품 완성하고 주문 받은 거 주문 관리하고 발송하고 배달하고 송장 발생하고
여기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정보 기술이 자동화 배송 스케줄링 시스템, 온라인 판매 및 주문 관리 시스템이다. 그런 의미고. 자, 밖으로 나갔죠? 도매점이나 소매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판매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죠. 마케팅, 세일즈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하고 광고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전산화 주문 시스템, 타겟 마케팅. 이거 여기는 얘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팔고 나면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죠. 품질 보증해줘야 되고 기타 뭐 업그레이드 필요하면 업그레이드 서비스 해줘야 되고. 예. 여기 관련된 시스템이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아까 이야기한 CRM이 있더라. 예. 이 주 활동입니다. 컴퓨터를 만들던 자동차를 만들던 뭐 책을 만들던 또 뭐 할까요? 저기 책상을 만들던 예? 이런 5가지 주요 활동은 웬만해서는 다 포함이 되더라. 이제 뭐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립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원 활동을 먼저 보시면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및 행정 지원, 인적 자원 관리 지원, 제품 R&D입니다. R&D, 자재 수급 즉 원자재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 그걸 이제 그 판매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 자, 행정 및 관리, 법 회계, 재무 관련된 일들, 기타 뭐 다른 것도 있고. 인적 자원 관리는 직원 관리, 입사 관리, 훈련, 커리어 개발 관리. 이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4가지 지원 활동이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얘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부 물류, 업무 프로, 외부 물류 여기서 일을 하죠.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일할 사람은 어디서 뽑아줍니까? HR에서 뽑아줍니다. 지원 활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내부 물류 뭐 원자재가 들어오죠. 그걸 어디서 구매를 했으니까 들어오죠. 그걸 어디서 하냐? 자재 수급부에서 합니다. 자재 수급부에서 조달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 여기 내부 물류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온 거 가지고 잘 제대로 맞게 들어왔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열심히 만들면 되고 한 번씩 우리 왜 그 어디 커피숍 가면은 재료가 소진돼 가지고 이제 저기 뭐 그 더 이상 판매를 못 한다 하죠. 예? 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수요 예측을 못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만들죠. 뭘 만드냐? R&D에서 이런 것들 개발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본원적 활동에 있는 5가지는 어째 보면 우리가 만든 제품,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 활동에 딱 포커스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원 활동입니다. 지원 활동이 그럼 필요 없냐? 지원 활동이 정말 중요하죠. 일할 사람들 안 뽑아주면 일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재료 공급을 안 해주면 만들 수가 없죠. 자동차 지금 뭐 반도체 지금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뭐 크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자, 이러한 경쟁 우위를 위한 그 전략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 먼저 비용 선도 전략, 그다음 차별화, 혁신, 운영 효과성, 고객 지향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이거 말고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뭐 한 5가지가 뭐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비용 선도는 산업 내 최저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즉 경쟁자보다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자동 재고 충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은 월마트의 재고 창고 수요를 그러니까 재고라고 재고 이제 인벤토리인데 기업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판매를 하면 문제가 뭐냐? 재고를 쌓아두면 뭡니까? 재고 창고도 있어야 되죠. 거기 그 전기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보안 요원도 둬야 되죠. 예? 비용입니다. 비용. 인벤토리는 재고가 많으면 비용이다. 그러면 최소 재고로 운영을 하고 싶죠. 예? 근데 그 최소 재고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월마트는 재고 창고 수요를 줄임으로써 저장 공간을 줄이고 판매 공간을 늘려 재고 비용을 줄인다. 재고 충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어쩌면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통해서
비용을 갖다가 싸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싸게 많이 팔아서 약간 방리담회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고, 차별화, 경쟁 업체보다 다른 제품과 서비스 혹은 제품 기능을 제공한다 해서 요즘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항공 산업을 보시면 옛날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주요 항공사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저가 항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저가 항공이 차별화시킨 게 뭡니까? 단거리, 뭐 장거리는 잘 안 갑니다. 단거리, 그 다음에 그 실제 옛날에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뭐 제 시간에 출발도 잘 안 했어요. 뭐 30분, 뭐 1시간도 막 늦게 출발하고 그랬는데, 저가 항공이 처음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제 시간 출발입니다. 제 시간 출발, 더 저렴하게, 그 다음에 뭐 쓸데없이 안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음료수 주고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대신 항공료를 저렴하게 해줬다는 거죠. 차별화시킨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하죠. 비행기에서 뭐 뭐냐 기내식 안 먹고 비행기값 좀 싸게 해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기내식 먹고 싶으면 그냥 거기에 대한 먹고 싶은 사람만 돈 내고 먹으면 됩니다. 저가 항공도. 델 컴퓨터 같은 경우 델 컴퓨터 사려면 인터넷에 주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 주문하면서 약간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별화시킨 부분이었고, 아마존도 차별화되는 게 많죠. 혁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기업들이 뭐 계속 혁신적인 것을 이제 해야 된다. 경쟁자가 따라오기 힘들게, 기업이 혁신을 계속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따라오죠. 우리나라 지금 뭐 특정 산업도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산업도 이제 지금 중국 기업들이 뭐 지금 따라잡는다고 지금 이제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효과성, 경쟁자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경쟁자보다 비즈니스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내부의 프로세스를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서 품질과 생산성 다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어떤 걸 빼고 하냐, 그걸 하려면 계속 봐야 됩니다.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고객 지향, 고객 만족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전략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기업 운영 방식이라 하는 거죠. 아마존이나 애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이제 고객 만족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조직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먼저 전략적 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본 개념입니다. 전략적 정보 시스템은 이거는 전략적 정보 시스템이고 저건 아닙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고, 조직의 환경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전략적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포트의 경쟁 세력과 가치사슬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쟁 세력, 5가지 경쟁 세력과 조직 내의 가치사슬 모델에서는 주 활동과 본원적 활동과 이제 보조 활동, 지원 활동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5가지 전략, 비용 선도 차별화, 뭐 혁신, 운영 효과성, 고객 중심, 이런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윤리와 이제 정보 보안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윤리에 대해서 뭐 윤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윤리가 가진 어떤 3가지 핵심 명제와 정보 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 4가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개인 사생활 관련된 개인 데이터 관련된 것들 요즘 뭐 문제가 많이 있죠. TV에도 뭐 광고도 하죠.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는데 옆에서 뭐 CCTV가 찍고 있으면 내 정보 다 이제 노출이 되니까, 이런 개인 데이터 보안 방식과 이와 관련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어떤 그런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참고문은 여러분들 교재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